네,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 간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협상 기준을 끌어올리며 압박 수위를 높이자 북한 역시 미국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고위급 인사가 중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셨습니까? 네. 임성준 전 수석께 먼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이 비핵화 눈높이 기준이 좀 갈수록 높아지고 엄격해지는 게 아니냐, 이런 분위기가 나옵니다. 그 비핵화 검증 리스트에 지금 위성까지 넣으려는 움직임이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그 북미 정상회담을 이제 그 앞두고 사실 뭐 전격적으로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이것을 수락함으로써 시작이 됐는데 미국은 뭐 처음부터 당초부터 이번에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고 예. 아주 다짐을 하고 나왔기 때문에 뭐 지금 뭐 갈수록 점점 그 수위가 높아진다고 그렇게 뭐 표현하는 게 좀 어떨지 모르겠고요. 예. 뭐 다만 최근에 그 폼페이오 새로 취임한 미 국무장관이 그 CBID 이 완전한 그 핵 포기 대신에 그 PBID, 예. 뭐 영구적 그 핵 포기다 이렇게 좀 말을 바꿨기 때문에 이 뉘앙스가 좀 이렇게 강화된 느낌이고요. 예. 저는 그 내용은 뭐 같다고 봅니다. 그 CBID나 PBID나 그 안에 보면은 이제 불가역적, 이제 돌이킬 수 없는 핵 폐기해야 된다고 규정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뭐 미국의 입장은 처음부터 지금 강경하다고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강경하게 점점 더 말하는 이유가 역으로 보면은 그만큼 핵 폐기가 실질적으로 들어가면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그렇죠. 뉴욕타임즈 기사에 보면은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사찰이 예상된다. 그럴 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북한 핵 문제가 사실 기원을 따진다면은 1993년부터 25년 이상을 끌어왔거든요. 그것을 종식시킨다는 게 이제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네. 간단한 일은 분명히 아니죠. 또 이 북한의 핵 위협뿐만 아니라 이제 그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는 한국과 미국은 사정권 안에 있습니다. 예. 그 노동 미사일은 사실 핵탄두 경량화, 소형화 기술을 북한이 완성하지 않더라도 핵탄두를 탑재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결심만 선다면 공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안보 그 고민을 안보 위협 사항을 이제 아베 총리가 미국 트럼프 대통령에게 누차 전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완전한 비핵화가 무엇이냐?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만이 안전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완전한 비핵화를 의미한다면 한국, 일본, 미국의 아시아 동맹국의 그런 안보 위협은 제거가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런 미사일에 화학 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데 북한은 시리아, 앙골라, 버마, 이집트, 뭐 소말리아, 남수단과 더불어서 97년도에 발효화된 그 화학무기 금지 조약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핵탄두 위협이 제거되고 장거리 미사일 위협이 제거된다 하더라도 이런 위협에 계속 일본과 한국이 노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미국이 이번 협상에서 북한 측의 전향적인 자세를 꼭 촉구해야 된다. 이런 것을 미국 강경파가 받아들여서 또 네. 북한에 이제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기 전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뭐 비핵화 얘기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ICBM 프로그램 그리고 이 ICBM 기술을 활용한 위성까지 이것까지 다 테이블에 지금 들고 오려는 미국을 보면서 내심 좀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불편한 마음은 뭐 그거는 말할 수도 없겠죠. 예. 이제 지금 우리 봉 박사께서 쭉 그 검증 문제를 얘기를 하셨는데 앞으로 이제 이 큰 틀에서 한반도 비핵화. 예. 미국은 이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핵폐기라고 그걸 규정을 하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지금까지 그 북한이 해왔던 핵 개발, 핵 시설, 뭐 지금 말씀하신 뭐 그 ICBM 예. 탄도미사일 또 인공위성 발사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이제 그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검증 문제는 한 남북 간의 그 1991년 말 네. 92년부터 한반도 비핵화 공동 선언이 이제 그 채택이 되고 92년부터는
그에 따라서 이제 그런 북한의 그 핵시설을 검증하자고 해가지고 예. 남북한 핵통제공동위원회가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협상에 들어갔는데 예. 그때 그 북한 측은 뭐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북한의 그 군사시설은 거기에 제외된다, 들어가지 못한다. 예. 뭐 이런 주장을 하다가 이제 그 여러 협상이 무산되고 지금 여기까지 온 셈인데 이번에 과연 그 큰 틀에서 이제 북한의 핵 폐기에 합의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지금까지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시설 뭐 40개에서 100군데 정도로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그것들이 대개 그 군 시설 안에 예. 들어가 있을 텐데 과연 북한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상당히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실제로 숨기려고 마음만 먹은다면 얼마든지 숨길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걸 다 철저하게 검증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방법도 참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IAEA에서 예.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 사실 솔직히 고백했지 않습니까? 북한 정도 규모의 그 핵 사찰을 제대로 하려면 사실 우리 인력으로 모자란다. 예. 그래서 미국, 러시아, 중국 등 핵 무기 개발 및 그 검증에 경험 있는 나라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이렇게 고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 이제 핵시설이라든지 보유물질을 이제 신고를 합니다. 예. 그럼 그 신고를 가지고 맞는가 틀린가를 이제 검증을 하는데 이번에 이제 워싱턴에 가서 중요한 이제 정책 결정자들을 만나고 온 청와대 외교안보 특보 문정인 교수가 네. 어제 말씀하셨지만 지금 워싱턴은 아직도 북한에 대해서는 이 불신의 분위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의 입장에서 아무리 리스트를 하고 검증을 하라 그래도 그 자체도 얼마나 길겠습니까? 그것을 다 한다 그래도 북한이 어디 또 은닉하고 있을 것이다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풍계리, 지하 터널을 폐쇄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사찰 검증이 끝난 다음에 폐쇄하라. 그냥 그 핵실험을 했던 그 증거를 없애버리는 것은 허용한다. 순서가 맞지 않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할 수가 있고 네. 또 풍계리 말고 또 어디 다시 또 핵실험장이 없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네. 이 북한에 대한 불신 때문에 북한이 아무리 전향적인 자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의심의 여지는 계속 남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얼마나 더 할 수가 있는가. 예. 정말 우리의 진정한 비핵화 노력을 이렇게 의심한다면은 어떻게 앞으로 나갈 수 있는가 할 것이고 또 미국, 일본, 한국 입장에서는 이제까지 너무 실수가 반복됐기 때문에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정말 문재인 대통령께서 표현하셨다시피 이게 유리 그릇을 들고 예. 살 얼음을 걷는 것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의제도 그렇고 지금 장소도 상당히 좀 관심 되는 부분인데 북미 정상회담이 판문점에서 열릴 것이라는 상당히 많은 예측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일단 여기까지 흘러왔습니다. 근데 또 뭐 싱가포르 얘기도 나오고요. 이 백악관 내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금 너무 그 혼란과 혼선을 초래하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보통 그 양자 정상회담을 하면은 시간, 장소, 의제 다 정해서 예. 양국이 이제 공동 발표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국제적 관례인데 예. 이번에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뭐 워낙 그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하나의 세기의 그 뭐 만남이랄까 이렇기 때문에 좀 그것을 그 극대화 그냥 PR 면에서 극대화하려는 그런 그 트럼프식의 뭐 홍보 전략 아닌가 너무 보여지기는 이벤트성으로. 예. 하긴 하는데 그 장소에 관해서도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다가 지금은 뭐 모든 것이 그 추측성 예. 보도에 머무르고 있는데 단 그 판문점이라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한번 올렸거든요. 판문점이 되면 어떻겠느냐 하고 뭐 떠보는 그런 걸 올렸기 때문에 이제 그건 판문점은 이제 가능성으로 하나 구체적으로 검토되는 듯 예.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최근에 언론에서 싱가포르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이 동남아는 과거에 그 미북 간에 예. 이러한 그 핵이라든가 미사일 협상을 많이 했던 장소입니다. 예. 또 국제적으로 그 국제 회의 인프라가 잘 돼 있어서 그런데 말레이시아는 이제 김정은 독살 사건 예. 때문에 이제 배제가 됐고 남는 것이 이제 싱가포르인데 뭐 저는 충분히 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저는 그 개인적으로 아직도 그 평양에 예. 트럼프가 들어갈 그 극적인 하나의 그 가능성도 뭐 완전히 배제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또 이번에 그 비핵화 이제 협상을 하지만은 예. 지금 평양에 북한에 억류 중인 미국 그 시민들 예. 세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들 이제 그 뭐 하여튼 풀어주는 그런 것도 이번에 아마 같이 이제 겸해서 양측 간의 협상도 되고 이제 합의가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거로 보면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기에 그 미국 억류자 예. 세 사람을 같이 태우고 나오면 이것도 효과 만점이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런 면에서 좀 아직도 뭐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판문점 관련해서는 이 트럼프 대통령 참모들이 반대한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요. 이렇게 일정 발표가 자꾸 늦어지는 이유는 역시 이렇게 시간 끌기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이제 효과를 극대화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예. 두 번째는 이제 판문점에서 한다 그랬을 때는 이제 한국 측에서 제시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 문제와 정전 협정 체제를 이제 평화 협정 체제로 바꾸는 그런 노력에도 미국이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그래서 이제 비핵화 노력이 한반도에서의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것으로 순조롭게 이어지는데도 미국이 동참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 측에서 본다면은 부담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지금 중국 입장에서는 그런 거에 대해서 3자냐 혹은 4자냐에 대해서도 북한에 대해서 압력을 가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이번 아젠다는 비핵화 아니면 대량 살상 무기까지만 포함하는 북한 비핵화로 초점을 맞추자는 의견이 워싱턴에서 대두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곧 이제 이란 핵 협정에 대해서 미국이 태도를 발표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준수할 것인지 아니면은 미국은 여기서 걸어 나올 것인지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이란 핵 협정에 대한 미국의 입장 발표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을 본 다음에 이 미북 정상회담과 앞으로 북한 비핵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이 처음으로 중국 국산으로 항공모함을 완성을 해서 오늘 시험 운항을 하는 날인데 거기에 북한 측 고위급 인사가 왔다. 지금 설이 뭐 김정은 방중설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 갔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뭐 저는 자세한 정보는 없고요.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만은 이번에 중국이 이제 앞으로 전략 대양 해군으로 나가기 위해서 과거에는 이제 러시아산 그 구형 항모를 하나 받아가지고 이제 수리해서 쓰고 있는데 이번에는 순수 중국 기술로 이제 항모를 건조해서 시험 운항하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군사적으로나 중국의 그 입장에서 굉장히 큰 행사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북한에서도 군 최고위 사절이 아마 그 축하차 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뭐 지금 시기가 미묘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에 또 앞으로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여러 가지 한중 간의 뭐 협의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는구만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시기가 시기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 박사님 추측은 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김정은 위원장이 다시 또 이렇게 비밀리에 방중을 꼭 해야 될 사안이 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왕이 외교부장이 북한에서 이틀 머물렀기 때문에 양측 간에 이렇게 좀 투명하게 논의해야 될 문제가 있으면 그때 다 됐을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두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은가 생각하고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번에 4.17 판문점 선언에서 중국이 바랬던 중국의 역할을 확인하는 내용이 좀 약했고 특히 중국이 우려하고 있는 북한 비핵화 다음에 그렇다면은 주한미군이라든지 한미동맹, 미일동맹이 어떻게 되느냐에 대해서 북한이 그다지 중국이 반가할 만한 내용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요구사항을 이미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이제 북중 관계에서의 약간의 그 불편함이 생겼기 때문에 이런 중국과 북한 간의 어떤 행사가 있든지 중요한 무엇이 생기면 이런 추측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오늘 현안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내일
이 한중일 정상회의가 도쿄에서 열립니다. 문 대통령이 일단 뭐 사전에 지금 요미우리 신문과 서면 인터뷰도 했는데 일본이 그 CVID라는 걸 이 정상들 간의 선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기에 좀 명문화해서 표현을 넣고 싶어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무리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정말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뭐 이제 앞으로 그 지금 조심스럽게 북미 예. 정상회담을 모두가 지금 바라보고 있고 또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게 깨지느냐 뭐 여러 가지 지금 전망 속에서 이런 예. 것들이 이루어지는데 뭐 그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의 그 판문점 선언이 있는데 예. 여기에서 뭐 그거보다 더 그 강한 표현으로 사전에 조금 그 분위기를 좀 이렇게 어렵게 하는 그런 느낌을 뭐 이제 가질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입장이라든가 또 중국 입장에서는 좀 하여튼 그 북미 이 정상회담까지 기다려 보자. 예. 뭐 CBID 거기에서는 뭐 반드시 지금 관철을 해야 되겠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일본 입장에서는 항상 상당히 북한에 대해서 강한 그러한 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중거리 미사일, 일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그 미사일 위험성에 대해서도 지금 북한은 일본은 큰 우려를 가지고 있고 하기 예. 때문에 좀 강한 표현을 하고 싶겠죠.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근데 판문점 선언에서 그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라는 표현을 넣어서 예. 국내적으로도 이거는 좀 애매모호하다. 더 정확하게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이 들어갔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주장을 했을 때 이제 정부의 입장은 그것은 결국에는 미북 정상회담에서 결정될 문제이기 때문에 예. 미국의 어떤 전략적인 운신의 폭을 좁히는 행동을 한국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였죠. 예. 만약에 일본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로 이번에 한중일 정상회담 성명에서 공동성명에서 CVID가 들어간다면은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입장도 굉장히 위축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판문점 선언의 내용을 예. 한중일 정상이 확인을 하고 거기에 이제 완전한 비핵화 문구가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한국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께서 요미우리 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확인하신 바대로 예. 북한이 비핵화 이후에 개벽 개방의 길로 나온다면은 국제사회가 적극적으로 그것을 도와줄 의지가 있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차원에서 예. 북일 관계의 정상화까지도 그런 상호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더 옳은 수순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전에도 비핵화와 북일 관계 개선은 같은 축으로 물려갔습니다. 김영삼 정권 때도 가네마루신 그때 자민당 중진 의원이 김일성을 만났죠. 그래서 그때 김정삼 정부에서는 좀 비핵화와 보조를 맞춰야 된다. 예.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했고 김대중 정부에서는 또 고이즈미 총리가 김정을 위원장을 평양에서 2000년에 만났죠. 그래서 네. 2002년 평양 선언이 나왔고 예. 이번에는 또 판문점 선언 이후로 이제 미북 간의 정상회담이 있고 북한 비핵화가 어느 정도 진전이 예상되면서 또 북일 간의 국교 정상화 및 경제협력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본 정부 입장에서는 과거에 어떤 것이 잘 되었고 어떤 것이 교착 상태에서 결국 실패했는가를 봐가지고 이 CVID라든지 납치 피해자 문제라든지 북일 국교 정상화 문제를 비핵화가 어떻게 올바른 순서로 같이 궤를 맞춰서 주장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더 바른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이야기 여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성준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 봉영식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